안녕하세요. 2021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라살림연구소 우지영입니다. 먼저 기본교육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의 이해와 주민참여 예산 사례와 실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예산의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모인 이유가 뭐죠? 네, 여주시에 살면서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기 모이신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여주시에 살면서 문제점, 불편사항, 이건 좀 이렇게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끼고 계셨죠? 그런데 주민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예산들이 편성되기도 합니다. 이걸 예산 낭비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포털 사이트에 지자체 예산 낭비 한번 쳐보세요. 그럼 아주 수많은 사례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는 저 강남 스타일 공공조형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강남 구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셔갖고 주변 경관을 해치나 봐요. 그래서 이 예산이 한 5억, 6억 이 정도 들었는데 운영비도 또 매년 나가고 있죠. 그래서 철거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게 좀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자치단체 사업에 해당 사업의 당사자, 즉 수혜자가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지역에 흔히 볼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사진 보이시죠? 오른쪽에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어린이 놀이터예요. 이 어린이 놀이터에는 직접 어린이들이 참여를 해서 어린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되게 인공적으로 보이지만 오른쪽 독일 프라이부르크 어린이 놀이터는 되게 자연 친화적으로 보이시죠? 어린이들이 의견을 내면 이렇게 생태 친화적인 놀이터가 또 탄생되더라고요. 사진은 좀 질이 안 좋은데요. 이 어린이들이 다 모여서 우리 학부모들 또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어떻게 지을까? 어린이들도 충분히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킹해서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기적의 놀이터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독일 프라이부르크 사례처럼 상당히 자연 친화적 놀이터로 보이시죠? 이렇게 해당 사업의 당사자, 수혜자가 참여를 하니까 만족감이 향상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어떤 놀이터를 원하는지 설문하고 캠프와 워크숍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디자인 작업에 참여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놀이터는 개장 1년 만에 10만 명의 어린이들이 30만 시간을 보내고 170여 개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네요. 따라서 나와 우리 여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사자가 직접 해당 사업에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당장 필요한 사업을 만들어 보는 것이 참여 예산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조금 더 이론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참여 예산 제도란 지방정부의 예산 운영 전체 과정에 직접 참여할 권리를 갖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참여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또한 주민은 참여 예산을 통해 지방정부가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결정할 때 이게 뭐죠? 예산 편성이죠. 예산 편성을 할 때 결정한 예산을 실제 집행하고 평가하는 과정, 집행 결산을 말하는 거죠.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더욱 정확하게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을 더욱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참여 예산의 가장 중요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여 예산 제도의 의미를 알아볼까요? 우리 참여 예산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정치는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하죠.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정치를 말합니다. 이걸 합해볼까요? 민주주의와 정치를 합하면 시민에 의한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와 민주주의를 합하면 자원 배분에 대한 시민 권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 자원 배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 정치를 하는 겁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생활정치로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도가
주민 참여 예산 제도입니다.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치적 의미, 민주주의적 의미 합해서 재정 민주주의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런 목표가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명 한 명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함께 모였을 때는 전체로서 소수의 사람들보다 더 훌륭할 수 있다. 집단 지성이죠. 여러분들도 주민들이 모여서 다수로서 사업 제안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내시면 그 내용들이 더 탁월하고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주민들이 다수가 많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좀 더 행정 일변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더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 없이 예산이 수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적 의미에서 좀 찾아볼까요? 지방자치 구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자치입니다. 지방자치의 의미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지방 스스로 자율과 책임을 갖는 것으로 주민들의 자율적 결정권을 보장하는 게 지방자치죠. 주민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질 것을 보장하는 제도가 지방자치 제도입니다. 그러면 지방에서의 민주주의 제도는 뭘까요? 대의민주주의의 실천 수단인 지방선거와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 방법인 주민참여 제도가 우리 지방에서의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다르게 지방은 대의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의 두 바퀴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민참여 예산 제도는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통해 생활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여 예산 제도가 언제 도입되는지 알아볼까요?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시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1989년 이 도시에서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전역에 확산이 됐고 이제는 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선진 도시까지 다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됐죠. 우리나라 참여예산 발전 과정을 알아볼까요? 2003년도에 광주 북구에서 최초 도입 시행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고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2014년도에 또 한 번 개정이 되면서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 반영이 의무화가 됐죠. 2017년도에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시범 운영이 되고 2018년도에는 국민참여예산제가 본격 시행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여주시 시민으로서 경기도 도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참여예산제에 또 주민참여예산제에 이렇게 참여가 가능해진 겁니다. 국민참여예산제는 이제 정부 부처 사업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참여예산 법제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라고 했죠? 201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됐을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이때 전해 2010년도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건데요. 이 개정 취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자체의 자치 역량과 실정에 맞게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확대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며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위 절차에 따른 주민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불법 지출 및 낭비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이 감시 통제할 수 있도록 예산기금에 불법 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 및 예산 성과급 지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고요. 강행 규정 다 의무화가 된 거고 예산의 불법 지출 낭비를 방지를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직접 예산 낭비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거죠. 참여예산제의 현재를 알아볼까요? 참여예산제도는
끊임없이 바뀌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243개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참여예산제의 모양이 다 달라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몇 개만 예를 들어보면 광주시 북구 같은 경우 최초 도입했다고 그랬죠? 여기는 투명성을 강조합니다. 전체 예산 과정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합니다. 사업부서의 예산 요구서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죠. 또 충남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 국민평가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조사업들을 주민들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경기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아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먼저 바쁜 주민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실시하고 청소년 예산 제안대회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많은 주민들이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의 문제점의 대부분은 주민들에게 광주, 북구처럼 적극적인 공개를 하고 또 주민 참여의 다양성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시도 다양한 방법으로 여주시만의 또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치단체별 다양한 참여 예산 제도 궁금하셨죠?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수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 1% 이내의 참여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또 주민들이 이 제도를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전체 예산 과정과 참여 예산제 운영 과정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우리가 행정이 편성하는 예산을 1% 이내로 편성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도 갖고 있는 공공성은 우리도 공공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고 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참여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사회와 연계하여 제도 운영 및 효과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또 법과 제도 사항들을 볼게요. 최근에 또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내용도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은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주민들은 이제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비슷한 말 같죠? 아니에요. 완전 달라요. 예산 과정이라는 건 예산 편성, 예산 심의, 예산 집행, 예산 평가, 예산 결산까지거든요. 이 전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제화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작성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주민들의 그 참여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서 아시죠? 여주시는 11월 21일에 예산안을 의회에 넘기죠. 이때 주민들도 예산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서를 작성해서 같이 의회로 이송을 합니다. 이게 의무화가 됐죠? 2014년도에. 그래서 요즘에는 주민의견서에 대해서 실질화, 형식적인 동원 형식이 아니라 좀 더 주민의견서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 좀 더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단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도 주민의견서를 작성하시는 1% 이내에 전체 예산의 1% 이내에서 그 사업 공모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제출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주민 의견서 작성하는 거에도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단체장 소속으로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는 것이고요. 참여 방법은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사업 공모,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충남 서천군처럼 보조사업 평가까지 또 예산 낭비 신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법과 제도에 의해서 여주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시행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2021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연초에 다 수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예산의 효과를 볼까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예산을 늘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자 효과입니다. 또한 주민의 감시를 강화하여 나쁜 예산을 줄이는 것, 또 어떤 예산이 좋은 예산이고 나쁜 예산인지를 판단하여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아주 효과가 큰 제도입니다. 네, 지금까지 주민참여 예산의 이해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